안녕하세요. 유튜브 하는 벤다스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안드로이드 블루가 업데이트 된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유료로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드로이드 블루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유료로 사용하셨던 분들, 예전에 이런 모양, 물고기 모양 블루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할로윈 느낌으로 나는 블루 로고로 바뀌어 있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안 바뀌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어 가셔서 업데이트를 혹시 별도로 내가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제가 큰 틀로 한번 업데이트된 내용이 어떤 거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존의 영상을 이제 화면 크기 같은 걸 다양하게 조절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화면 크기를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다양해졌어요. 크기 조절하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도 바뀌고, 좀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조금 조작이 좀 번거롭고 힘들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해보면 쉽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화면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에 있어서 우리가 컷 편집을 하잖아요. 이 컷 편집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자막을 이용할 때 이미지 같은 거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하죠.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도 조금 다양하게, 예전에는 점점 크게 점점 작아지게 흐릿하게 선명하게 이런 기준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이쪽으로 나오고 저쪽으로 나오고 좀 확 드러 나오고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도 다양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티커나 라벨 같은 경우도 배경음악과 마찬가지로 기존에서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종류가 많아져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도 좀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을 또 편집하실 때 우리가 뽀샤시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필터 효과를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필터의 종류도 주제별로 조금 나눠져서 종류도 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만져보니까 좋았던 점은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효과들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편집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업데이트였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이제부터 화면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블루 다 같이 켜주세요. 블루 업데이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는 첫 아이콘부터 모양이 좀 틀려졌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블루 아이콘은 그냥 물고기 모양이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할로윈 느낌 나는 모자 쓴 물고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콘 변경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안 되셨다면은 구글 플레이어 가신 다음에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블루를 들어갑니다. 블루 첫 화면에서 일단 구성이 달라졌어요. 보통 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까지 위로 올라왔고요.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면 내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다양한 만들었었던 편집했던 내용들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게 남아있고 이걸 여러분이 누른 다음에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새롭게 만든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비디오 GIF 만들기 플러스 이 버튼을 누르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변한 거는 없어요. 원하시는 미디어 선택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화면 비율 구성은 동일하신데 아래쪽에 보시면 영상 배치 부분이 좀 틀려지셨어요. 영상 배치는 기존에 우리가 16대 9로 선택을 해서 넘어갔을 때 좌우 상하가 가득 찬 화면으로 나왔었는데 영상 배치가 첫 화면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를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에 확 보이기 위해서는 가운데 모양을 누르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 더 잘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는 영상이 여기 전체가 가득 차게 나왔었는데 제가 아까 가운데를 누르니까 영상이 가운데로 딱 정해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좌우로 공간이 배경이 여백이 좀 생겼어요. 이건 여러분 선택해서 내 영상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화면에서부터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된 내용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블루를 이용해서 썸네일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역시도 블루를 이용해서 썸네일을 좀 잘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기존의 업데이트 전에는 우리가 썸네일을 만들고
휴대폰 자체 기능 캡처를 한 다음에 자르기를 하고 내 사진첩에 저장이 되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간단하게 블로 안에서 캡처가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썸네일을 이쁘게 꾸몄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이 화면이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탁 누르게 되면 이 현재 보여지는 이 장면이 캡처가 돼서 사진첩에 저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젠 예전처럼 번거롭게 휴대폰 자체에 뭐 이렇게 버튼 같은 거 눌러가지고 양옆에 있는 버튼 탈칵 누르고 자르기 하고 그걸 일일이 또 사진첩에 저장하고 과정 없이 한 번에 저장이 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나가실 때는 이렇게 이 부분을 눌러서 화면을 다시 축소시키시면 돼요. 아래쪽 메뉴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디오 기능에서 배경음악, 보여지는 디자인 부분이 틀려졌죠? 신규 음악들도 새롭게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걸 누르셔서 노래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돼요. 약간 할로윈 느낌 나는 음악들이 생겼네요. 옆에 이 모습, 이 깃발 모양을 탁 누르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죠. 이거는 즐겨찾기로 제가 저장을 따로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음악들을 이렇게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효과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효과음도 더 다양해졌어요. 생활음 같은 거 도끼 통 누르시면 이렇게 도끼 소리 같은 것도 생겼고 똑같이 깃발을 누르시게 되면은 즐겨찾기로 들어가는 거고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스티커 부분으로 이동을 할게요. 스티커 누르시면 스티커나 프레임, 템플릿이 디자인이 더 다양해졌어요. 모션 스티커 누르시면 디자인이 못 보던 디자인들이 생겼죠. 아래쪽에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요. 탁탁 누르시면은 해당 카테고리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뭐 SNS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런 스티커 부분. 우리가 뭐 구독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할 때 이런 스티커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길게 누르시면요. 이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또 즐겨찾기 깃발이 생기거든요. 스티커가. 그러면 이 즐겨찾기 누르시면 이렇게 생겨요. 저장이 되시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스티커 있으시면 즐겨찾기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레임 부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테두리 부분 라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 원하셨죠? 둥근 모양이 있길 원한 거. 이렇게 둥근 디자인을 해서 보면은 이 부분만 싹 보이게 되네요. 여기 프레임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브이로그 하실 때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내실 수 있는 테두리, 라인 선들도 생겼어요. 예쁜 거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눌러서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템플릿으로 가볼게요. 템플릿이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에서 아래쪽에 가보면은 다양한 템플릿 기능들이 많이 생겼어요. 영상 더 예쁘게 꾸미실 수 있어요. 또 눌러서 사용해 보시고요. 글자로 넘어갈게요. 글자 부분 누르시면 여기 구성이 조금 틀려졌는데요. 기본 값으로 가시면 텍스트, 폰트 같은 거 디자인 되어 있는 거 나와 있어요. 여기선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라벨로 가볼게요. 라벨은 디자인 또 추가가 됐습니다. 역시 카테고리별로 추가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막 부분을 가보면 못 보던 자막들이 생겼네요. 이런 자막들은 못 보던 건데 새롭게 생겼습니다. 자막 디자인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IP 기능 똑같아요. 크게 변경되진 않았는데 눈에 띄게 달라진 거는 비디오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영상 하나를 제가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영상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좀 뭔가 많이 생긴 것 같죠? 자, 이게 어떤 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는 영상 위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크기만 이렇게 조절이 가능했어요. 크기나 이런 회전되는 부분만 조절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내가 잘라내실 수가 있게 됐어요. 이거 대박 아닌가요? 저 이거 보면서 대박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 기존의 아이폰에서는 이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는 이 기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라내실 수 있어요. 이게 이미지가 아닌데 영상에서도 이렇게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회전도 가능하세요. 그럼 위에 보시면 이 모양들, 당연히 이건 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치 잡아주는 눈금이고요. 자, 이 자석은 뭐냐? 자석을 켰을 경우에 얘를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이게 중심이 맞거나 가운데 정도로 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선이 생겨요. 이런 초록색 같은 거 이동하다 보면 선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탁탁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중심선에 맞게 됐는지, 이게 중심인지 아닌지. 근데 이 자석을 끄게 되면요, 선이 안 생겨요. 중심선에 와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위치를 잘 잡고 싶다 하시면 이 자석을 켜고 이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또 업그레이드 된 거, 업데이트 된 거 한번 확인하면은 아래쪽 메뉴를 쭉 가보시고요.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애니메이션 기능을 눌러보면은 기존에 이 영상이 이렇게 딱 나타날 때 영상뿐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 기능은 다 동일하게 변경됐어요. 자막이나 음악이나 스티커 부분에서 애니메이션 기능이 다 똑같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뭐 천천히 나타나기, 뭐 서서히 사라지기, 아니면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이 기능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왼쪽으로 슬라이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위로 슬라이드, 좀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생겼고요. 시간을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또는 빠르게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효과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또 이렇게 사라지는 거겠죠? 자, 이거는 제가 일단 삭제를 시킬게요. 그 다음 PIP 지나시고 필터 부분 볼게요. 필터 부분 보면은 필터, 기존의 필터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필터를 눌러서 보면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게 필터가 추가가 됐는데 아래쪽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탁탁 누르시게 되면 그 카테고리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상을 조금 더 효과를 다양하게 주실 수가 있어요. 강도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선택을 해서 여기 V자 선택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컷 편집하는 부분, 그러니까 영상을 편집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편해진, 수월하게 해준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상을 보다가 내가 편집하고 싶은 부분에 빨간 세로선을 기준으로 두고 영상을 터치, 그리고 여기에 뭐 컷 편집을 하고 싶을 때 분할을 누르고 영상을 또 선택한 다음에 또 분할 누르고 여기를 기존에 이제 삭제하는 이런 방식을 이용했었죠. 이게 기존의 방식이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컷 편집을 할 때요. 이렇게 분할된 라인 있죠? 이 분할선. 이렇게 분할 누른 선. 이 선을 빨간 세로선이 지날 때 뭔가 턱하니 걸리는 진동 느낌이 나요. 턱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편집하실 때 이렇게 얘네들을 확 잡을 때 좀 더 수월하게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편하냐? 제가 알려드렸지만 글자 부분 누르고 자막을 만들어서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글자를 제가 만들었어요. 폰트 도연체로 해서 안녕이라고 썼어요. 이 글자 폰트를 제가 끝에까지 이렇게 쭉 했어요. 예를 들어 쭉 가다가 보통 이렇게 제가 분할선 누른 부분 있죠. 분할된 부분에 이 빨간 세로선이 지나갈 때 탁 걸리는 느낌 나요. 탁 걸리는 느낌. 이 걸리는 느낌 때문에 이거를 분할을 누를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이 탁 걸리는 느낌 맞춰서 글자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는 이 선을 맞추기 위해서 탁탁탁탁탁탁 이걸 누르면서 우리가 위치를 이렇게 잡았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걸 잡고 이렇게 막 정교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 분할선 부분을 탁 걸려요. 이렇게 탁 걸려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터치를 딱 해보셨을 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기 또 역시 이렇게 탁 걸려서 쉽게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 걸리는 느낌, 탁 걸리는 느낌. 이렇게 원하는 느낌 이렇게 탁 자르시면 되고요. 자, 편집을 하다가 빨간 세로선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영상 보다가 나 이 부분에 글자가 와야 되는데 하이라는 글자가 여기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이라는 부분 터치를 하고 빨간 세로선을 이렇게 쭉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움직여줘요.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이 부분으로 이 자막을 이동을 시키고 싶었을 때 우리가 기존에는 이걸 잡고선 이렇게 이동을 시켰죠.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줄이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근데 이제는 이런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보다가 내가 한 이 정도의 자막, 이 앞에 있는 자막이 일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빨간 세로선을 두고 아래쪽 메뉴를 가보시면 여기로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게 되면 뿅! 여기로 이동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이렇게 보다가 이 부분에 자막이 와야 되는데 여기로 이동. 띠용? 여기로 이동. 이렇게. 여기로 이동. 이것만 누르면 내가 빨간 세로선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빨간 세로선이 있는 곳으로 글자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를 해볼까요? 여기도 이동. 다 이동되죠. 이거는 스티커 부분에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스티커 이렇게 놨어요. 스티커 보다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로 이동하면은 또 앞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편집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화면 크기가 변경이 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에 크기 변경 가보시면 기존에는 우리가 화면 크기를 변경을 했을 때 손으로 그냥 여기 이렇게 손 잡고서는 이렇게 화면 크기를 좀 줄이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크기로 놓고요. 아래쪽 메뉴에 크기를 놓고 이렇게 크기를 직접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부분을 잡고 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작업이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 아래쪽 눈금표를 이용해서 좀 더 디테일한 편집이 가능하게 됐고요. 여기 이 부분을 눌러서 알아서 탁탁 눌러서 맞출 수도 있어요. 채운 버튼 누르시고 좀 회전 누르면은 당연히 회전되는 부분이고 45도는 45도가 탁탁탁 알아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반전은 좌우 반전. 자, 크롭 부분이 뭐냐? 크롭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손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크기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이제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크기를 사이즈 크롭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레이아웃을 가볼게요. 레이아웃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이렇게 위아래가 잘려지는 모습으로 레이아웃이 되고요. 또 이런 모양도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화면이 반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위아래로 설정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풀스크린 원래 오리지널 화면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누르면서 레이아웃을 좀 바꿔서 다양한 연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 볼게요. 그리고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바뀌게 됐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아래쪽 메뉴 중에서 역방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볼게요. 기존에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역방향을 시켜보면 비디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재생을 눌러보면 이렇게 뒤로 가죠. 이 아저씨를 잘 보시면 돼요. 이 아저씨를 잘 보시면 아저씨가 뒤로 가실 거예요. 그쵸? 내가 원하는 부분을 역방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블로그가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편집을 하시고 난 다음에 위에 상단 내보내기 눌러서 추출하시는 거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